춘천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유정. 신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고향 춘천이 아닌 서울에서 줄곧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1931년 23살의 나이로 자신의 고향 신례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공부만 하던 김유정, 그가 고향에 와서 마주한 건 찢어지게 가난했던 농촌 사람들이었지요. 생활은 가난하지만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받은 김유정. 내가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생각해낸 아이디어. 바로 야학을 설립해 농촌 계몽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즉시 마을 청년들을 모아 농회와 부인회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모두가 좋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새님이 뭘 한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 농사일만 해도 바쁜데 공부는 무슨 공부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마을 사람들과의 작고 큰 싸움이 이어졌지만 김유정은 멈추지 않았죠. 농회를 금병의숙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서 약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향에서 보낸 2년여의 시간, 그 시간은 여학생들에게만 도움이 된 건 아니었죠. 김유정 자신에게도 발전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낸 작품이 바로 김유정의 첫 작품 산골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 뒤로도 줄줄이 봄봄부터 동백꽃까지 신례 마을을 바탕으로 작품을 써냈지요. 결국 신례 마을 전체가 김유정 작품의 산실이자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덕도원에 살던 여학생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 병든 남편을 위해 위장 결혼을 했던 어느 여인의 사연. 그 이야기가 바로 김유정 선생의 처녀작 산골 나그네입니다. 신례마을에 위치한 김유정 문학촌입니다. 김유정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2년 개관한 문학촌. 위대한 소설가의 위대한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이 주요 소설이 집필된 김유정 선생의 생가이기도 합니다. 김유정 선생님 작품들 보면 이 신례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좀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유정 선생님의 작품이 지금 한 30편이 좀 넘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10수편을 바로 이 신례 마을을 배경으로 네. 창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 안에는 또 이 신례 마을의 지명도 네. 많이 담겨져 있겠네요. 네, 이 신례 마을에 실제로 살았던 분들의 네. 모습과 그리고 네. 신례 마을의 실제 모습들. 그래서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봄봄이나 동백꽃의 배경이 된 장소도 네. 실제로 신례 마을에 지금 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이긴 하지만 어떤 실제의 내용들, 실제 어떤 삶의 모습들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문학사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의가 있나요? 김유정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해학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그 살기 어려운 모습들 그리고 네. 굉장히 고난과 역경의 모습들을 네. 해학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다른 소설과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판소리체라고 해서 김유정 네. 소설 안에는 판소리를 비롯한 약간의 우리의 리듬을 느낄 수 있는 소설들도 있어서 다른 작품들과는 또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김유정 선생의 어떤 선생만의 어떤 독특한 문학 세계가 네, 그렇죠. 있는 거고 그 문학 세계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신례 신례 마을. 마을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단편 소설의 정수가 탄생된 배경지 신례마을. 그건 단순한 배경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어려웠던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30여 편의 소설들. 그의 소설엔 춘천 사람들의 풍습과 생활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금은 사라진 춘천 사투리까지 담겨 있죠.